안녕하세요. 가성과 감성사의 시청자 여러분, 서교동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부류의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원래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품군들이 고장이 잘 난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제품은 고장만 안 나면 우리 집에서 사용하면 딱 좋겠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속는 셈 치고 한번 구매해 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PO의 BTA30입니다. 이 제품은 세 가지의 복합적인 기능이 있는 제품인데요. 블루투스 리시버, 블루투스 트랜스미터, 거기에 DAC까지 같이 복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먼저 제품 언박싱부터 해보고 제품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패키지에서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부분은 이 하이 레졸루션 마크인데요. DAC 기능 사용 시 그 CD 음질 이상의 고음원 출력이 가능한 제품이란 소리죠. 거기다가 저는 이 인증 마크는 처음 보는데요. 하이 레졸루션 와이어리스 마크인데요. 이건 아마 24비트 블루투스 코덱인 소니의 LDAC와 퀄컴의 aptX HD가 지원되기 때문에 받은 인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품을 보실까요? 자, 여기 사용자 설명서가 있고요.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제품은 굉장히 심플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전면부에 보시면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노브랑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 요건 이제 페어링을 위한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자, 후면 단자를 보시면 일단은 블루투스 송수신을 위한 안테나가 있고요. USB 전원 입력 및 PC나 스마트폰을 연결했을 때 디지털 음원을 입력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옵티컬 광 입력, 그리고 코엑시얼 광 입력, 요거는 광 출력, 그리고 RCA 아날로그 출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에는 뭐 미끄럼 방지 패드, 뭐 관련 사양들 이렇게 있고요. DAC답게 제품 외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면 제품 말고 나머지 구성품들을 좀 볼까요? 앰프나 액티브 스피커에 연결할 수 있는 RCA 케이블이 있고요. 여분의 미끄럼 방지 패드, 그리고 간단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한글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설명서에도 한글이 있습니다. 여기 블루투스 수신의 지원 코덱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SBC나 AAC 코덱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aptX HD와 LDAC 같은 고음원 블루투스 코덱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음원으로 음악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 트랜스미터 같은 경우에는 AAC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대신에 제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딜레이가 적은 aptX 로우 레이턴시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보시면 여기 LED 창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출력되거나 입력받고 있는 코덱에 따라서 색상이 이렇게 바뀐다는 안내가 이렇게 있고요. 48kHz 이상의 입력에는 보라색 라이트가, 48kHz 미만의 음원에는 황색불이 켜져 있다고 되어 있고요. DSD에는 녹색불, USB DAC에는 백색불이 켜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수신이나 송신 시에 두 개의 장치를 동시에 페어링 할 수 있다는 안내인데, 일단은 이 장치가 수신을 받을 때는 두 개의 장치가 페어링이 되지만 두 개의 장치의 소리를 동시에 출력해 줄 수는 없다는 안내이고요. 그리고 이 장치에서 블루투스 장치로 수신을 할 경우에는 두 개의 장치로 동시에 전송이 되지만 aptX 로우 레이턴시나 LDAC 같은 코덱은 동시 전송 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뭐 중요한 사항은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제품의 외관과 기본적인 설명은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고요. 저는 이 제품을 TV 사운드 출력용으로 사용할 건데요. 어떻게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집 TV 사운드의 출력 시스템은 TV에서 뽑은 옵티컬 광출력을 이 스플리터를 활용해서 양쪽으로 나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나이저 블루투스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블루투스 전파로 송신을 해서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청취를 하고 있고요. 이 스플리터로 나눠진 나머지 한 부분은 시트에 모디 3 DAC를 연결을 해서 앰프로 연결을 해서 앰프가 스피커로 소리를 출력해주는 이런 구조로 현재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새로 설치할 PO에 BTA30을 설치하면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일단 설치는 TV에서 뽑은 광출력을 PO-BTA30에 연결을 하고 요걸 앰프에 연결해서 스피커로 소리가 나게 하면 일단 설치는 끝나고요. 1차적인 물리적인 설치에 의해서는 DAC 기능을 하는 거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블루투스 송신이 가능한 장비에서 블루투스 신호를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블루투스 리시버 기능을 통해서 앰프로 전달을 하게 되면 스피커로 소리를 내주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 이제 이 블루투스를 트랜스미터 기능으로 놓게 되면 TV의 디지털 신호를 블루투스로 송신을 해주면서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 장비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아까 구조보다 기능이 한 가지 더 들어갔는데 굉장히 심플한 설치 구조가 되었죠. 자, 이제 제품의 기능, 외관 모두 보여드렸고요. 직접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TV 아래쪽 선반에 설치를 해둘 거고요. 저는 TV에서 뽑아낸 광출력 단자, 그리고 전원을 위한 USB 단자, 그리고 앰프와 연결할 RCA 단자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USB 전원에는 혹시 모를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해서 페라이트 코어 하나를 설치를 했고요. 이 PC랑 연결할 시에는 이 USB가 데이터 전송과 전원 공급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 공급은 필요 없지만, 광출력을 입력할 경우에는 전원 입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원 입력하고요. 광출력 입력하고 RCA 단자 입력하면 설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TV에서 연결했었던 이 모디 3 DAC는 저의 크롬캐스트 오디오에 양보를 했습니다. 이 크롬캐스트 오디오를 지금까지 아날로그로 썼었는데, 이 광출력 단자를 이용해서 DAC에 연결했더니 소리가 훨씬 좋아졌어요. 요건 또 나름 개이득이죠. 자, 그럼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DAC와 그렇게 큰 차이 없는 좋은 음질을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트랜스미터 모드로 바꿔서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X 모드로 바꾸면 앰프로 출력되던 음성은 꺼지고요. 바로 연결이 됐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딜레이도 없는 것 같이 수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시버 모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리시버 쪽으로 스위치를 두고요. 자, 제가 미리 페어링을 해 두었는데 지금 PO-BTA30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이 LDAC 연결이 지원이 되는데, 이 옵션을 켜두지 않으면 LDAC로 전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LDAC 전송을 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 제품은 제가 약 한 3주 정도 사용을 해봤고요. 이 세 가지 모드를 골고루 사용을 해봤는데 모두 무리 없이 작동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DAC 기능은 TV에 연결했을 때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시트의 모디 3와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는데, 이거를 이제 PC에 연결을 했을 때는 제가 기존에 쓰던 IFI의 젠덱이나 시트의 모디 3에 비해서는 음질이 약간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앞전에 제가 바로 소개시켜 드렸었던 사운드 블러스트 G1보다는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들려주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운드의 포지션인지는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블루투스 트랜스미터 기능은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제나이저 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음질을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aptX 로우 레이턴시를 지원하는 PXC550-2와 연결을 했을 때도 딜레이가 굉장히 타이트해서 레이턴시를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단점이 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없는 구간에서는 약간 연결이 끊어졌다 붙었다 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시청에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살짝 귀에 거슬리는 부분은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블루투스 리시버 기능인데, 블루투스 리시버는 제가 이미 네트워크 오디오인 크롬캐스트 오디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은 많이 안 가는 모드긴 했는데요, LDAC 같은 고음질 블루투스 코덱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블루투스 리시버 중에는 가장 음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복합적인 기능이 있는 기기들은 빨리 고장이 난다라는 저의 고정관념을 깼으면 하는 그런 제품이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신 모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교동 김대리였고요. 여기는 서교동 우리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